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플렉스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플렉스의 김용건 매니저. 네, 저는 플렉스 이지영 파트너입니다. 네, 벌써 지금 이제 4월도 이제 말이죠. 예, 벌써 이 바쁜 시간에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조직의 숨은 문제를 해결하는 오프보딩 가이드예요. 특히 요즘에 이제 퇴사에 대한 이제 이슈가 또 HR 그 업무 안에서 이제 또 많이 대두가 되면서 또 중요한 이제 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뭐 작은 조직이라든가 특히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이런 오프보딩에 대해서 내부의 어떤 원칙이나 이런 프로세스가 좀 이제 막 만들고 계시거나 아니면 아직 미흡한 부분들도 많은데, 그래서 오늘 되게 또 관심을 갖고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정 파트너님께서 잘 다뤄주실 테니까 한번 오늘 같이 이렇게 얘기 나눠보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제가 이 웨비나를 또 같이 준비하고 보면서 궁금한 게, 오프보딩이라는 말이 좀 어떻게 보면 이게 음, 퇴사랑 비슷한 말인데 네, 조금 새롭게 많이 또 쓰시는 단어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혹시 오프보딩이 뭔가 그 뜻이 뭔가 다른 점이 음, 있는지, 좀 네네. 아니면 퇴사랑 뭐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그런 음, 게 좀 있을까요? 오프보딩이 사실은 좀 온보딩이 좀 부각이 되면서 음, 같이 이제 떠오르는 화두처럼 오프보딩이 된 건데요. 네, 일반적으로 퇴사를 하면 이제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회사를 이제 퇴사하기로 하는 네, 그런 네, 쪽으로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음, 오프보딩은 조금 더 그런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폭넓은 상황을 좀 아우르고 있고, 네, 그리고 사실은 이 구성원의 어떤 약간 퇴사 후에도 회사에 대한 좋은 경험을 토대로 다시 한번 돌아오거나 우리 회사에 음, 좋은 평판을 만들어주는 그런 네, 어떤 인사 노무 HR의 하나의 수단으로서 네, 좀 네, 범위를 좀 넓혀놨다라고 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또 말씀 구분해 주시니까 조금 더 어떤 내용일지 오늘 또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오늘 되게 다양한 사례들도 있고, 그리고 뒤에 이제 사전 Q&A로 또 질문들 많이 보내주셨는데, 되게 생생하면서도 조직에서 대표님들, HR 담당자분들께서 고민하신 또 공통된 주제여서 좀 공감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도 같이 소화할 테니까 오늘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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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먼저 저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플렉스 파트너스 팀에 소속되어 있는 이지영 파트너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플렉스에 오기 전에는 서울노동권익센터라는 곳에서 이제 좀 HR이나 노무 관점에서 좀 경험을 쌓았고요. 그 이전에는 에디터라던가 콘텐츠 기획자라던가 강사, 이렇게 좀 다양한 경험들을 해서 좀 새로운 관점으로 HR에 대한 제도를 만들고 운영해보는 그런 장점이 있는 파트너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오프보딩 사실은 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관점들에서 조금 더 새롭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내용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속해 있는 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팀에는 이제 공인 노무사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컨설팅 펌에서 근무하셨던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창업가나 유니콘 그 기업의 리크루터 출신 분들이 다 모여 계셔가지고 HR 영역의 전반부에 대한 그런 전문적인 그런 컨설팅이 자문이 가능한 그런 전문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플렉스 파트너스 팀이랑 같이 하시면 사실은 회사의 성장 단계에 맞춰가지고 아주 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드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오프보딩 저희가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크게 네 가지 파트에서 진행을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오프보딩이 왜 중요한지, 이 우리 오프보딩에 대해서 잘 헤어지는 것이 중요한 이유 라는 걸로 볼 거고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그러면 오프보딩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우리 회사의 원칙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원칙에 대해서 좀 가이드를 드릴 예정이고, 세 번째 파트로는 실무적으로 그럼 어떤 프로세스
해야 되는지 사례를 통해서 조금 더 약간 생생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네 번째 파트는 가장 좀 궁금해 하셨을 것 같은데 평소에 궁금해 하셨던 것들을 저희가 사전 질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린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저희가 이제 오프보딩 동상이몽이라고 이제 키워드를 좀 정해봤는데요. 사실 회사랑 구성원이랑 오프보딩에 대해서 관점이 너무 상반되게 다르거든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는 구성원 입장에서 얘기를 많이 들어봤고, 지금 플렉스에서는 회사 입장에서 많이 들어봤다 보니까 어떤 점이 그렇게 다르냐, 이거 좀 보여드리면, 제가 지금 회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은 회사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파란색으로 보시는 거는 구성원들이 고민하는 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회사는 어떻게 하느냐,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느냐 보시면 30일 전 퇴사 통보하는 게 비즈니스 매너인데 이런 거 지키지 않는 구성원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생각들도 있으시고, 그리고 요즘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지금 투자자들이 구조조정 요구하는데 이거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위로금을 만약에 지급한다면 얼마나 줘야 될까요? 이런 것들 많이 궁금해 하시고요. 그리고 업무 태도, 업무 성과 모두 안 좋은 구성원들을 어떻게 하면 잘 좀 내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도 좀 회사 입장에서 하시고요. 구성원 입장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느냐? 아, 내가 지금 여기서 퇴사하는데 레퍼런스 체크할 때 안 좋게 평가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 그리고 아, 지금 다음 회사에서 빨리 출근하려고 하는데 아, 이거 30일 못 지켜도 괜찮을까요? 이런 고민들. 그리고 권고 사직에 동의하지 않으면 괴롭힐까 봐 걱정되는데 요거 사직서 써야 할까요? 이런 고민들 되게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사실 요 이게 아주 그냥 그 종이의 양면 같은 거거든요. 같은 주제에 대해서 회사와 구성원들이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를 좀 볼 수 있고요. 사실 오프보딩 프로세스를 만드는 목적 자체가 이런 그 생각의 갭을 좀 줄여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사실 주로 이제 겪는 가장 좀 뭔가 공통된 약간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요거를 너무 껄끄럽기 때문에 가급적 이 말하는 그 대화 자체를 피하는 것들이 회사도 공통적이고 구성원도 공통적이에요. 그래서 회사는 사실 슬랙이나 카톡으로 해고를 통보하는 경우나 그리고 당일날 해고를 통보하는 경우, 그리고 이거를 경영팀이나 인사팀에 맡겨놓고 대표님이 휴가 가시는 경우, 이런 경우들도 제가 실제로 봐온 사례에 있고요. 구성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자나 이런 걸로 퇴사 통보를 하거나 이제 잠수한다고 하죠. 네, 이런 경우, 무단 결근하는 경우, 그리고 사실 퇴사의 이유가 뭔가 본인의 성장 관점이 아니라 저는 저희 팀장님이 싫어서요. 혹은 저는 너무 구성원이 싫어서요. 아니면 회사의 이런 점이 마음에 안 들어서요. 이렇게 헌당 위주로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오프보딩에서 좀 가장 안 좋은 사례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것들을 이제 통보를 하거나 아니면 숨지 마시고 대화로서 많이 끌어내 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런 경우도 최근에 이슈가 됐습니다. 혹시 이 사례 알고 계실까요? 이거 저도 링크드인에서 한번 네, 본 것 같았어요. 예, 네, 이렇게. 맞습니다. 네. 요게 지금 화면이 보이시겠지만 그 미국에 있는 실리콘밸리의 마케팅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대표가 구성원을 이제 권고사직 하면서 이제 본인의 눈물 셀카를 올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이제 가장 힘든 결정을 오늘 했다. 나의 실패이긴 하지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모든 CEO가 냉혈한은 아니라는 걸 좀 알아주면 좋겠다. 지금 내 인생의 가장 바닥이다. 라는 어떤 본인의 감정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표현한 이런 그 링크드인에 게시글이 있었는데, 요게 이제 10,000건의 공유가 될 정도로 굉장히 큰 화제를 일으켰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좋은 댓글만 달렸느냐, 공감하는 음, 댓글도 물론 있었겠지만, 사실 이런 거 올릴 시간에 그 퇴사해야만 했던 구성원들의 장래를 위한 활동들을 더 해주는 게 어떻겠냐. 차라리 뭐 이분들을 뭐 다른 회사에 소개를 시켜준다거나 아니면 다른 활동을 좀 더 해야 되는 거지. 이건 너무 이제 당신만을 위한 그런 게시글 아니냐. 이런 네. 댓글들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게 어떻게 보면 사실 회사의 평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이 되는 거죠. 음, 물론 이제 좀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면 이 구성원들은 사실 요게 이슈가 되면서 링크드인에서 먼저 다른 회사에서 오퍼가 와가지고 아, 그래서 약간 네. 물론 그 오퍼를 결정했다 안 했다까지는 얘기가 되진 않았지만 그 구성원이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다시 게시글 남겨서 덕분에 좋은 오퍼들을 많이 받았다라고 얘기한 바도 있긴 합니다. 네. 어찌 됐든 근데 요렇게 어떤 회사의 그런 잘못된 오프보딩에 대한 사례가 나오게 되면 리스크가 있죠. 당연히 있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법률적인 리스크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여기에 부당 해고가 되거나 아니면 뭐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되거나 아니면 각종 정부의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이렇게 법률적인 리스크가 있고 하지만 조금 더 회사의 입장에서 더 큰 리스크는 평판이 손상된다거나 핵심 인재가 이탈된다거나 그리고 남은 구성원들의 동기가 저하되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좀 경제적인 걸로 그러니까 어떤 저희가 투자로 돈으로서 메꿀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장기적으로 더 오래 어떤 리스크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구성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이렇게 무단결근을 하거나 이렇게 좀 잠수를 했다거나 이런 거를 하게 되면 사실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무단결근으로 인해서 퇴직금이 감소되는 것도 있고 근데 이런 것도 사실 금전적인 부분이잖아요. 더 문제가 장기적으로 큰 문제가 네. 되는 건 평판이 손상되거나 이제 레퍼런스 체크 혹은 취업 방해까지는 사실 불법이긴 합니다. 하지만 아, 취업 방해라는 부분들도 그런 것도. 고려를 할 수밖에 없긴 네. 하죠. 구성원들의 입장에서의 리스크에서는 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오프보딩은 단순히 법적으로 좀 문제가 돼서 혹은 경제적인 손해가 있어서 이런 것보다는 장기적인 우리 회사의 브랜딩 관리 측면에서 혹은 구성원의 어떤 경력 관리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잘 챙기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채팅창에 네. 지금 소리가 좀 작다고 아, 말씀해 네네. 주셔서 조금 더 크게 해보겠습니다. 네. 아, 네. 네네. 기압을 제 넣고 가보겠습니다. 네, 네. 아까 배를 네. 조금 배심으로 네네. 배심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네네. 그럼 성공했을 때의 이점은 어떤 거냐 음.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반대겠죠. 리스크의 그런 네네. 반대적인 측면에서 평판을 일단 지킬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큰 장점일 거고 사실 그리고 아까 온보딩 관점에서 오프보딩이 떠올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인재 유치에 대한 장기 전략 의 수단으로 음. 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오프보딩이 잘 됐을 때 곧바로 다른 경쟁사로 이직할 가능성을 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네네. 것도 어떤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남은 구성원들한테 사실 안정감을 주고 이 회사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다는 게 회사 측면에서는 큰 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오프보딩이 중요하다라는 거는 이쯤에서는 이제 다들 좀 네. 공감을 해주셨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오프보딩 원칙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가 요거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이게 뭐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통점으로 회사나 구성원이 약간 최대한 이야기를 회피한 다음에 마지막에 툭 던지고서는 그런 경우가 네. 사실 많은 것 네, 같아요. 그렇게 네네. 말씀드렸는데요. 네네. 사실 우리가 첫 번째 원칙으로 삼아야 될 것은 일단은 서로 그 과정을 참여하게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특히 우리나라는 통보가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네. 회사도 근로자한테 이제 뭔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통보를 한다거나 구성원도 사실은 이미 다 마음을 다 잡아놓고 이직할 곳을 다 네. 결정한 다음에 통보하는 경우가 네. 굉장히 일반적인데 서로 요게 뭔가 마지막 솔루션이 아니라 중간 과정 충분히 바뀔 수 있다는 네. 거에 대해서 조금 서로 인지한 다음에 퇴직으로 가지 않는 과정을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통보하기보다는 과정을 서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통은 원온원이나 대화를 통해서 할 수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 과정 중에서 서로 톡 터놓고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은 그러니까 그만두는 게 유일한 해결책이 아니거든요. 충분히 서로 해결책을 찾을 수 네. 있기 때문에 그 퇴직하려고 하는 그 사유, 요거를 해결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래도 어떻게 딱 잘 맞겠어요. 그렇죠? 네. 헤어지기로 딱 이제 이건 우리는 네. 지금 서로 헤어지는 게 제일 좋겠다 할 때는 사실 서로 좀 좋은 이별이 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서로 책임감 있게 서로를 끝까지 챙겨주는 거.
요게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구성원은 사실 인수인계, 이렇게 단지 인수인계가 아니라 그냥 여태까지 같이 힘써왔던 동료와 팀을 위해서 서로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공유하고 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잘 마무리해주고 가는 게 중요하고요. 회사 입장에서도 그쵸? 이런 것들을 네. 뭔가 퇴사한다고 이제 남처럼 굴지 말고 네, 우리 네. 구성원으로서 혹은 다시 돌아올 우리 예비 구성원으로서 잘 이렇게 감정적인 부분들도 배려해서 처리해 네.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공통 원칙으로 좀 했으면 하는 게 과정을 참여시켜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통하게끔 하자.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오늘 자리는 좀 회사 입장에서 어떻게 오프보딩을 잘 해야 되지? 요거 관점을 좀 중요하게 봐야 할 건데요. 제가 지금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사실 법적으로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될 부분들, 그리고 하나는 사실 오프보딩의 공통 네, 원칙이죠. 네. 이게 만약에 회사가 이제 뭔가 구성원들을 내보내는 그런 권고 사직이나 해고의 형태일 경우에는 저쪽 지금 오른쪽으로 보이실까요? 네. 네. 네, 회색으로 제가 이제 박스를 해놓은 부분을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근로자가 이제 본인이 퇴사하거나 아니면 또 회사가 이제 퇴사를 먼저 만드는 상황일 경우에는 요 파란색 박스에 있는 거를 공통 원칙으로 사용해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퇴사가 결정이 됐으면 사실은 회사 입장에서는 이걸 레슨런으로 삼아야 되거든요. 만약에 회사가 이제 뭐 그런 경제적인 이유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권고사직이나 다운사이징을 하게 됐었더라도 구성원들한테 요거에 대해서 이제 곧 퇴사하는 구성원들한테 이 상황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음 때도 동일한 상황에서 조금 더 나은 오프보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피드백을 받는 게 중요하고요. 회사의 그런 경영상 상황과 상관없이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퇴사를 결정하는 상황에서도 이건 더 레슨런이 필요한 부분이죠. 왜 퇴사를 결심하게 됐는지 이런 피드백을 확인하는 건 공통 원칙으로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가 있는데 그중에 사내 대출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금전적인 문제 같은 거 방지하기 위해서 대출 확인이나 이런 것들도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데이터 유출 방지나 그리고 보안 중요하죠. 유지 네, 이런 네. 것들도 중요하고 뭐 기업 평판 관리는 사실 어떻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지는 그 담당자들의 노하우에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떤 요 상황에 대해서 이게 좀 기업 평판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구성원과 잘 얘기해 보시는 거 이런 것들을 공통 원칙으로 삼으시고 만약에 이제 회사가 다운사이징 같은 이슈로 구성원을 보내야 한다 이럴 때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공정한 기준을 선정하는 거예요. 누가 지금 그 다운사이징의 대상이 되느냐. 요거를 어떤 기준으로 설정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에 따라서 구성원들의 수용도가 달라집니다. 네. 퇴사할 구성원들과 남아있는 구성원 모두에게 수용도가 높은 공정한 기준 선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법적 문제 방지하셔야죠. 해고의 그런 시기 30일 전 통보도 지키셔야 되고 해고 사유나 시기도 서면으로 꼭 통보하셔야 되고 해고 금지 기간에 걸리진 않는지 이런 것들 잘 체크하시는 거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회사가 원칙이 있었다면 구성원도 원칙이 있잖아요. 요거는 사실 법적으로도 이렇게 해당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내 평판 관리를 위해서도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성원도 최소 한 달 전에는 퇴사 의사를 전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인수인계는 확실하게 하는 게 좋고 마지막 근로일까지는 근무 태도도 신경 써서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네. 사실 요거 좀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들인데 직속 상사한테 알리지 않고 인사팀장님이나 대표님한테 아. 바로 알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요게 사실은 굉장히 그 리더, 그러니까 그 직속 상사에게 굉장히 상처가 되는 행동이거든요. 네. 물론 이 직속 상사와의 트러블이 있는 경우가 있으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퇴사하는 사실 자체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예, 퇴사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직속 상사한테 먼저 알리는 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피드백은 좋습니다. 피드백은 사실 건강한 피드백이잖아요. 근데 네. 험담을 위주로 하는 것들은 사실은 하지 않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세요. 네. 그리고 이거 비품 반납하는 거. 사실 회사에서 쓰던 노트북이나 뭐 마우스나 심지어 연필 한 자루 챙겨가도 요거
횡령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네. 법적 이슈에 휘말리실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 잘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동료한테 고마움을 표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네. 구성원분들도 이런 걸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회사의 인사 담당자나 우리 회사 입장에서도 이런 것들을 사실은 약간 저희 회사의 사내 규정이나 규칙으로 그라운드 룰로 정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지키고 이제 퇴사할 수 있게끔 하는 거를 중간중간에 좀 이렇게 미리 알려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좀 이 사례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프보딩 원칙을 정해가지고 하는 그 실제 사례들은 어떤 거냐 보시면 넷플릭스의 북원 메일은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네네. 같아요. 워낙 유명하니까. 그래서 퇴사하는 당일에 이제 그 퇴사하는 그 구성원이 자기 동료들 전체 직원들한테 내가 왜 퇴사하는지에 비롯해서 북원 메일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왜 떠나는지 그리고 회사에서 배운 점, 회사의 아쉬운 점,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여기에 대한 넷플릭스의 메시지 이렇게 5가지를 메일을 내용에 넣어가지고 구성원들한테 뿌리도록 합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왜 떠나는지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쓰는 게 아니라 넷플릭스의 핵심 가치 10가지에 입각해서 작성하게 하는 게 좀 특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회사도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북원 메일을 할 거다라고 하시면 사실 우리 회사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작성해 달라라고 해주시는 게 가장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퇴사하는 그 당사자가 보내는 메일이기 때문에 퇴사자가 원치 않는 내용을 넣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것들 그리고 회사는 이 퇴사하는 구성원한테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함을 전하는 거를 일단은 1차적인 원칙으로 정해서 넷플릭스는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 구성원이 이제 본인이 퇴사하고 싶거나 이럴 경우에 조금 더 적합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투자 지연이나 투자 실패로 만약에 다운사이징을 해야 됐다. 이럴 때는 사실 에어비앤비의 사례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조금 잔인해요. 에어비앤비가 5월 5일 어린이날에 중대 발표라고 해서 그러네요. 공지를 띄웠거든요. 네네. 좀 잔인하긴 한데 이때 이제 에어비앤비가 사실은 원래 그 당시에는 7,500명 정도 직원이 있었는데 그중에 25%면 꽤 많은 인원이거든요. 1,900명의 감축 계획을 세웠고 그러면 그 1,900명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느냐 이게 가장 좀 뜨거운 감자처럼 이슈가 됐었을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에어비앤비는 이런 그 원칙을 세웠습니다. 일단은 모든 인력 감축은 에어비앤비의 향후 비즈니스 전략과 필요 역량을 기준으로 계획한다. 그러면 여기 있어야 되겠죠? 비즈니스 전략이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고 어떤 그리고 것인지. 우리 회사의 필요 역량에 대해서 정의가 된 게 사전에 있었어야 되고 없었다면 그 실질적으로 저런 역량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어야 되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좀 포인트고 그리고 감축 대상자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직 지원부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좀 나름 그 아웃플레이스먼트 어떤 그런 오프보딩 대상자를 위한 지원 체계를 잘 갖춰놨었어요. 전담 팀도 구성하고요. 그리고 그 전담 그 대상자들한테 지원하는 혜택들도 뭐 사실 정신적인 치료까지 지원할 정도로 4개월 동안의 그런 심리적인 상담 치료를 지원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한 모든 거를 회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고민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양성 존중이라는 에어비앤비의 신념을 고수한다. 그래서 사실은 특정 그런 구성원들만 뭔가 이렇게 대상자를 한다거나 그룹핑을 뭔가 한다든가 네네 그러지 뭔가 않고. 이렇게 나이를 기준으로 성별을 기준으로 뭐 그리고 뭐 인종을 기준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감축 대상자와는 반드시 단독 면담을 통해서 절차를 진행한다. 이것도 사실은 대화를 통해서 이런 과정들을 만들어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것도 우리 회사에서 좀 레슨런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게 확정된 후 직원들과 공유한다. 여기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많은 고민들을 회사가 아직 고민하고 있는 경우들을 이렇게 뿌려놓으면 구성원들의 불안이 더 증폭돼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먼저 다 좀 의사결정을 한 다음에 그거를 좀 구성원들한테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까지 고민해서 오픈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에어비앤비의 사례를 좀 공유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면 실무적으로 우리가 체크할 게 그럼 뭐가 있을지 이런 네. 것들도 좀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희가 크게 네 가지 정도를 오늘 좀 추려봤는데요. 퇴직 시 구성원 엑싯 인터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엑싯 인터뷰에 관련된 부분이고 사실 저희가 사전 질문에서도 이 좀 네. 오프보딩 프로세스를 어떤 시기에 하는 게 좋나요? 이런 것들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간별 오프보딩 프로세스 어떻게 할지 그리고 퇴직 지원, 아까 에어비앤비처럼 어떤 심리적인 상담까지 지원해주는 경우들이 음. 있었잖아요. 그런 네. 사례들도 한번 보면서 우리한테 맞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 그 정리를 좀 해왔고요. 그리고 네. 마지막에 실무적으로 체크리스트 작성할 게 음. 뭐가 있는지 이런 네. 것까지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그 엑sit 인터뷰인데요. 지금 제가 크게 5가지의 카테고리에서 하나하나씩 질문을 가져왔거든요. 근데 요거는 뭐 보시면 다들 아, 요런 질문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회사에 입사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이 팀 생활에 관련된 질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게 되게 근본적인 질문이거든요. 그렇죠. 왜 여기에 네. 들어왔지? 그런 걸 고민하게 되면 내가 퇴사하는 이유가 사실은 이 입사했던 이유와 상충되지는 않나? 내가 지금 사실은 이 회사에 들어온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었는데 지금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혹은 내가 어떤 특정한 관계 때문에 혹은 내가 굉장히 생각해보면 사소한 것 때문에 지금 퇴사를 결심한 게 아닐까? 네.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음. 사실 내가 입사하려고 했던 이유는 이런 건데 이건 사실 다른 회사에 가나 여기에 남아 있으나 네. 사실 차이가 없을 것 없다. 같은데 이런 그렇게 식으로 좀 근본적으로 이 퇴사 이유에 대해서 음. 고민하게끔 하거든요. 음.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하고 네. 사실 이 질문이 파타고니아에서 이제 엑sit 인터뷰를 할 때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음. 여기 파타고니아 제가 가져왔는데요. 파타고니아가 이직률이 몇 %인지 아세요? 이직률 근데 뭐 파타고니아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이직률이 좀 높지 않을까요? 그쵸? 기본적으로 한 절반 이상은 될 것 같은데 1년에. 네, 네. 네. 네, 퍼센테이지가 이 어떤가요? 네. 굉장히 잘 네. 맞추셨는데요. 네. 사실 미국의 소매 브랜드, 소매 업체의 이직률은 60% 가까이 되거든요. 심지어 절반 아, 이상이에요. 소매 업체라고 한다면 이제 뭐 그런 매장까지 운영하는 다 그런 류의 포함해서요. 이제 네. 업종 시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네네. 그래서 뭐 브랜드에 그런 음. 뭐 나이키 같은 브랜드도 포함이 될 그쵸, 것이고요. 그쵸. 그쵸? 네. 그런데 파타고니아는 2019년 기준 음. 4%의 이직률을 가지고 있거든요. 4%. 그 네, 당시 2019년 당시에 60%의 이직률이 네. 일반적인데 음. 4%는 굉장히 이례적인 거고 네. 거의 거기에 대해서 파타고니아가 왜 이게 이직률이 적을 것 음. 같냐는 그 고민에 그 질문에 대해서 네. 우리는 엑sit 인터뷰를 하고 그 인터뷰에서 가장 중요하게 묻는 게 왜 우리 회사에 입사했느냐라는 거다라고 네.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런 엑sit 인터뷰가 굉장히 형식적일 수도 있지만 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사실 좀 구성원한테 왜 약간 좀 왜 여기 들어왔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음. 그걸 같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음. 대화를 이렇게 좀 끌고 가시는 거 음. 그게 굉장히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네. 생각이 그 듭니다. 지점에서 이제 구성원이 퇴사하려고 했던 뭐 이유나 이런 부분들을 이 기존의 이 회사에서도 충분히 이제 해소를 할 수 있다라는 뭔가 음, 그런 포인트들이 발견이 되면은 이제 네. 여기에서 이제 네. 사실 그때 이제 그런 인터뷰 과정에서 네. 그 상대방이 같이 풀어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음. 굉장히 아, 중요하죠. 퇴사 이제를 네, 고민하는 사람 네, 그 오프보딩 담당자가 그쵸. 또는 팀장님이라든가 맞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실 네. 입사했던 이유에 음.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본인의 커리어적인 고민이나 네.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거거든요. 근데 네. 그거를 사실은 같이 성장하게끔 끌어줄 수 있는 회사의 지원이나 노력이나 네. 태도는 어찌 될 것인지 그런 음. 것들을 같이 얘기해 주시면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프보딩 할 때 사실 구성원 인터뷰 하시는 게 굉장히 좀 꼭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네. 질문도 많아도 좋지만 좀 꼭 들어가야 되는 질문들 이런 것들 위주로 좀 고민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네.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기간별 프로세스도 한번 고려해 보면요. 사실은 보통은 한 달 전에 저희가 통보하게끔 하고 그걸 그라운드 룰로 아까 정해 보면 좋겠다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30일 전에는 조직 리드하고 먼저 면담을 하시는 게 좋아요. 원원원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이게 잘 끝나면 사실은 이 프로세스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앞으로의 면담이나 이런 것들은 안 하셔도 되는 건데 이게 잘 안 됐다. 구성원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다 할 경우에는 이제 근무 종료일을 언제로 네. 할 것인지 그리고 향후 인수인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네. 조금 더 실무자 관점에서 그 상위 조직 리더랑 그러니까 그 상위 조직장인 거죠. 리더랑 같이 상의하시는 게 좋고요. 그 뒤에 이제 HR 담당 부서나 또는 네. 사실 대표님이면 더 좋기는 합니다. 그래서 경영진이 이분과 이제 원원원 통해 가지고 이런 네. 부분들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사실 조직 리더한테 할 수 없었던 얘기들이 어떤 거가 있었는지 그리고 조금 더 회사의 장기적인 미션과 비전 측면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얘기해 보시는 게 좋고요. 네. 마지막 근무일에 우리가 뭐 해야 되지? 이런 것도 한번 리스트업도 작성해 보시면 좋고 네. 퇴직 이후에 저희가 이제 4대 보험 상실 신고나 뭐 퇴직금이 잘 지급됐는지 그런, 이런 것들 네. 체크할 게 있잖아요. 그래서 총 이렇게 한 4가지 파트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보시면 좋고요. 이게 절대적인 건 당연히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회사의 상황에 따라 가지고 유연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고 일반적인 기준은 이렇게 30일, 2주 전, 당일, 퇴사 후 이렇게 4단계로 나뉜다 정도만 네.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웃플레이스먼트인데요. 요거는 사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경우도 해당될 테지만 사실 네. 일반적으로 다운사이징 이슈가 있을 경우나 그럴 때. 권고사직 이슈가 있을 때 조금 더 많이 네. 고민해 보셔야 되는 포인트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사실 요런 거에서 어떻게 회사가 얼마나 발벗고 진심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네. 오히려 오프보딩인데도 더 좋은 경험을 가지시는 가질 수도.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좀 대표님이나 경영진이나 인사팀에서 좀 발벗고 하시는 게 좋고 특히나 이제 새 직장 찾아주는 거나 취업 지원 쪽에서가 가장 좀 유용한 네. 그런 아웃플레이스먼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그런 쪽으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요 회사를 우리가 도저히 연결을 못 해주겠다라고 하면 좀 경력 개발이나 뭔가 어떤 그런 경력에 대해서 코칭을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심리적인 지원들도 좀 고민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그리고 가장 편하게 빨리 쓰시는 거는 대기 시간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뭐 한 달 네. 동안은 그냥 유급으로 보장해 주고 그러니까 퇴사 기간을 조율해 주신다거나 휴가 기간을 주신다거나 그래서 다른 회사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는 거 이런 것도 많이 쓰세요. 네. 그래서 아까 에어비앤비 아까 말씀드렸죠. 가능한 최대의 지원이라고 했는데 네. 일단은 퇴사자 인재 그 디렉토리를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뭔가 링크드인처럼 퇴사자의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기도 했고요. 취업 지원팀을 아예 꾸렸어요, 새로. 팀을 네. 셋업해서 적극적으로 새 직장 찾아주는 거에 지원을 해주고 커리어 상담이나 정신과 상담 지원도 해주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회사 물품을 퇴사할 때 가져가면 안 되는데 네. 에어비앤비는 그런 것들도 이제 네, 일정 기간 약간 동안. 이력서 내려면 컴퓨터 필요하니까 네. 컴퓨터 가져가세요. 본인 컴퓨터 그냥 쓰셔도 됩니다. 뭐 이런 것들까지 좀 약간 세심하게 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링크드인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멤버십을 평생 무료로 해서 뭐, 네, 이직을 좀 쉽게 할 거 링크드인 하거나 자체가 이제 구직 구인 구직 맞아요. 플랫폼이니까. 네네. 네. 그리고 비공개 커뮤니티도 만들었어요. 퇴사자를 대상으로 한. 그래서 네. 요 커뮤니티에서 다른 회사 소개도 적극적으로 하고 뭐 봉사활동 이런 것도 하면서 계속 네트워크를 좀 강화하는 느낌으로 링크드인 출신이면 어딜 가나 인정받을 수 있어. 이런 느낌으로 그런 레퍼런스를 네, 조금 구축해 네. 주는 형식이네요. 네, 이거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우리 국내 같은 경우는 이런 아웃플레이스먼트를 좀 뭐 어떻게 기본적인 방법으로 좀 해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국내 사실 제가 가져온 네. 사례가 좀 해외 사례여가지고 네. 국내 사례는 잘 알려지진 않았어요. 네. 사실 이런 이슈가 있으면 국내에서는 좀 약간 쉬쉬하거나 네.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경제적인 측면으로만 보상을 많이 해주거든요. 뭐 6개월치 위로금을 준다거나 보통은 그런 경우인데 사실 네. 이런 식으로 좀 저희가 고민을 좀 많이 해서 국내 사례를 좀 많이 만들어가도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웨비나 들으신 분들께서 네.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무적인 건데요. 요런 체크리스트 하나 가지고 계시면 저희가 좀 실수할 일이 좀 적겠죠. 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준비한 부분, 제가 설명드릴 부분들은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러면 오프보딩 프로세스를 이제 만들 때 어떤 것들로 필요한가라는 걸 실무적인 걸 조금 얘기하고 제가 좀 광고 잠깐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프보딩 원칙은 지금 다른 사례와 제가 기본적으로 꼭 지켜주셔야 될 부분들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요것들이 사실은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에 맞게끔 세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연하게 적용하셔야 되고 그리고 구성원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정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한 번 만들어진 게 그냥 불변하는 건 아니고요. 계속해서 레슨런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좋게끔 발전시켜 나가셔야 되고요. 그럴 때 이제 직접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가장 도움이 되지만 이게 좀 어렵다 그러면 잘하는 사람한테 도움을 받으면 되잖아요. 네. 잘하는 사람 누굴까요? 바로 네. 네, 파트너스 저희 플렉스 팀을 파트너 찾아오시면 팀이죠.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 파트너스 팀이 이런 오프보딩을 포함해가지고 회사의 그런 HR 제도나 이런 제도 셋업이나 그런 제도를 운영하면서 나올 수 있는 고민들이나 궁금증 등을 같이 해소해 드릴 수 있는 서비스를 이번에 출시했거든요. 이게 바로 HR 멤버십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제공하느냐 하면 정기 HR 자문을 통해서 뭐 오프보딩뿐만 아니라 뭐 온보딩, 채용, 성과 관리, 그리고 비전 체계, 원팀으로 만드는 조직 네. 문화 이런 것들, 노무적인 부분까지 전반적인 HR 부분에서 자문을 해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급여가 어떤 근로기준법에 맞게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급여 아웃소싱도 같이 해드리고 있고요. 여기 지금 제가 창에 들어가 있는 서비스가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서 미팅을 잡아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멤버십 라인업은 베이직부터 프리미엄까지 있는데 어떤 그런 자문의 시간이나 그런 상황에 따라서 회사의 고민에 따라서 좀 선택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요거는 저희가 자료로 배포가 될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사전 Q&A 질문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요거 사전 Q&A부터 좀 다뤄보고 그리고 저희 실시간 질문도 한번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화면으로 돼 있어서 일단은 이렇게 가시면 네, 진행을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네. 네. 자, 저희가 지금 오늘 이제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중복되는 질문 내용들도 있을 건데 다시 한번 짚어보는 내용으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전 질문 주신 것 중에 퇴직 인터뷰 누가 진행하고 인터뷰의 목적은 무엇으로 둬야 할까요? 라고 되어 있었는데 요것도 사실 유연하게 적용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퇴직 인터뷰는 그 팀의 구성원의 그 팀의 리더 그리고 HR 담당자 그리고 대표 이렇게 세 분류가 좀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터뷰의 목적은 사실 우리 회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나 이 구성원이 퇴사하는 이유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오프보딩 만약에 이제 좀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경우라면 사실 구성원의 마음을 다시 돌리고 혹은 구성원이 왜 그런 건지에 대해서 우리 회사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피드백 확인 관점으로 이제 오프보딩을 진행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어떤 회사의 그런 경영상의 이슈로 이렇게 네. 하는 경우라면 거기에 대해서 잘 설득시키고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공감하게끔 하는 것 네. 이런 것들이 좀 목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퇴사자와 엑시트 인터뷰할 때 적합한 시기가 있을까요? 요거는 제가 일반적으로 30일, 2주 전, 당일 뭐 이런 식으로 4단계로 진행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사실 그것도 좀 이슈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고 유연하게 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조금 더 이 구성원이 아직 마음을 결정을 하지 못하고 그 과정 중에서 참여하게 해줬다. 그러면 사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빠를수록. 그리고 네. 그런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너무 일찍 하면 퇴사자가 감정적인 상태일 것 같고 너무 늦게 하면 무관심해질 것 같아 고민입니다. 그러면 2번 하셔야죠. 네. 일단은 그것과 무관하게 인터뷰를 네. 충분히 이 사람과 맞아요. 소통하는 게 네,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중요하기 거죠. 때문에 네. 감정적일 때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네, 그 네. 감정을 이제 조금 더 좀
진정시킬 수 있는 인터뷰를 좀 진행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이성적으로 약간 진행하시는 방법으로 두 번에 걸쳐서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현재 퇴사자는 공중과 공지 없이 조용히 퇴사. 이런 경우 많고 실제로 저도 경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 양쪽 얘기를 들어보면은 구성원과 회사 얘기 들어보면은 또 각각 일리가 있는데 그쵸. 어떻게 하는 게 좀 좋을까요? 사실 그 구성원이 요거를 이렇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퇴사하는 걸 선호한다면 그거를 지켜주시는 게 좋고요. 구성원이 있을 때 동안에는. 퇴사자의 의지가 나는 네. 조용히 퇴사를 하고 싶다. 네. 그리고 사실 사안에 따라서도 좀 다를 것 같아요. 만약에 뭐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퇴사를 할 경우에는 더 그 구성원들의 의사를 좀 더 존중해 주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뭔가 징계나 혹은 안 좋은 그분의 귀책이 있어서 하는 경우에서도 사실은 좀 일단 입장을 존중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구성원 퇴사 후에 사실은 그 이후에는 이제 그분에게 저희가 할 만한 그런 좀 어떤 인격적인 그런 네. 도리는 다 했기 때문에 그 뒤에는 우리 남은 구성원들이 한번 여기에 대해서 회고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해보는 자리를 갖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사실 그런 얘기도 저희가 드리거든요. 만약에 다운사이징 이슈 때문에 구성원들을 이제 퇴사가 일부 결정이 됐으면 사실 남아있는 구성원들의 그런 불안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회사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좀 투명하게 얘기해 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회사가 쉬쉬하면 할수록 구성원들이 조금 더 약간 좀 뭐라 그러죠? 불안도 많아지고 약간 오해를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요? 이 상황을 네. 이렇게 자기 뜻대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서 네. 사실 이런 과정들은 투명하면 투명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네. 정말 뭔가 투자 지연이나 실패 때문에 이런 오프보딩을 결정했으면 이때 어떤 경영진이나 대표님께서 우리 회사의 지금 성장 과도에는 지금 약간 정체기지만 아직 괜찮습니다. 그럼 비저닝을 해주시면서 구성원들을 좀 네. 독려해 주시는 그런 자리도 네. 중요하고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 남은 구성원들을 어떻게 챙겨주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구성원이 어떻게 퇴사하느냐 어떤 구성원이 그러니까 영향력이 큰 구성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 해당 케이스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이런 퇴사에 대해서 회사가 어떤 고민을 했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얘기하고 네. 그거에 대해서 회고해 보는 자리는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네, 오프보딩 담당자와 인사 담당자가 해당 팀원의 팀장인데 요런 거죠. 그래서 네. 내가 지금 팀장과 불화 때문에 퇴사를 했는데 꼭 팀장이랑 오프보딩 해야 프로세스를 되나? 원원을 진행해야 되나요? 라고 네. 하시는 건데 저는 그래도 일단 하시는 걸 추천드리기는 해요. 근데 사실 이분하고만 하면 안 되죠. 이 뒤에 경영진이나 인사 담당자, 여기 인사 담당자라고 하셨으니까 네. 더 상급자와의 원원을 필수로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약간의 좀 균형 잡힌 그런 이야기, 를 더 피드백을 할 수 좀 있다. 들어보실 수 있고 네. 더 대화도 끌어내실 수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답변이 된 것 같고요. 안 좋게 퇴사하는 경우 일반 퇴직과 동일한 오프보딩 프로세스를 진행하나요? 네,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일하게 진행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네. 약간 좀 사안에 따라서 특히 뭐 회사의 이슈로 인해서 권고사직이나 다운사이징 같은 경우는 법적인 부분을 더 고려하셔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요거는 앞단의 자료를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또 알찬 웨비나 주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